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수험생분께서 분사 구문과 관련된 문제를 저에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공무원 영어 문법에 대해서 제가 공무원 수험생들과 같이 좀 공유해 볼 만한 내용을 좀 다뤄보는 영상입니다. 우선 공무원 영어 문법, 저는 생각했을 때 공무원 영어 문법은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나와요. 보통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이라고 하면요. 그러면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적어도 12개에서 16개 이상의 문법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 문법이나 어휘나 생활영어는 저는 다 암기 파트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어휘, 생활영어, 문법, 이 부분은 암기 파트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휘 생활영어에서 처음 보는 어휘나 생활영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문법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문법 문제나 어떠한 지역적인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어휘나 생활영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휘나 생활영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일단 해석을 통해 가지고 문맥상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만약 모른다 하더라도 나머지 보기양에 있는 어휘랑 생활영어를 보통은 모르지 않습니다. 즉 보기양 소법을 통해서 풀 수 있습니다.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문법도 사실 여러분들이 기출 문법 포인트가 크게 새로운 포인트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똑같이 보기양 소법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문법은 암기가 중요하냐? 물론 암기 중요하죠. 그런데 영어 강사로서는 이해와 해석도 중요합니다. 즉 이해와 해석, 요거를 저는 응용이라고 할게요. 가끔씩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문법 문제를 풀 때 암기가 중요하니까 해석을 하지 말라, 이런 영상을 제가 보기도 했는데, 그런 영상을 딱 봤을 때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실제 기출 문법을 최근 국가직, 지방직 기출 문법을 분석을 해보면은, 물론 문법이라는 게 암기 파트도 있지만 이해와 해석을 요구해서 응용을 해야 하는 파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바로 얘가 바로 이런 예문입니다. 패스시전 영문법 5호에 있는 예문인데 요거를 좀 같이 한번 다뤄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틀린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올바로 고쳐야 돼요. 근데 어느 부분이 틀렸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considering을 일단 정답은 considered 이렇게 과거 분사를 바꿔야 합니다. 먼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선생님들이 분사 구문이 무엇인지 좀 아셔야 합니다. 분사 구문은 부사절을 부사구로 줄이는 거예요. 영어는 긴 문장을 짧게 구로 줄이는 걸 좋아합니다. 따라서 분사 구문은 부사절을 부사구로 고치는 거다. 요 문장을 정답을 고쳐가지고 원래 문장으로 한번 제가 고쳐볼게요. 저는 그냥 부사절을 접어서 when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햄릿이란 작품이 과거 시제니까 간주되었을 때 비극의 하나의 예로, 저는 부사절을 이렇게 한번 고쳐볼게요. 그리고 주절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햄릿이라는 작품이 간주되었습니다. 비극의 한 예로. 그리고 그 햄릿은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쓰여진 작품이다. 이 문장을 지금 분사 구문으로 고친 겁니다. 그리고 분사 구문을 많이 묻는다면 시험에서는 잘 묻는 게 분사 구문의 태, 지금처럼 능동태를 써야 할지 수동태를 써야 할지도 잘 묻고요.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 일치 문제,
분사구문의 시제, 그리고 분사구문이 부정어랑 같이 쓰면은 부정어가 분사구문보다 앞에 온다. 이런 것도 잘못 씁니다. 단순하게 암기 파트는 아니에요. 또한 요 consider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돼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시험에서 보통 우리가 consider 하면은 고려하다. 3연시 때 동명사 목적어 쓰는 게 시험에 잘 나오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잘 나오는 게 오형식입니다. consider가 오형식일 때는 간주하다. 목적어를 목적보호에는 as나 to be를 쓰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명사나 형용사 목적보호로 오는 거죠. 목적으로 명사나 형용사로 간주하다. 특히 이 오형식을 수동태로 전환을 잘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consider 간주합니다. 그를 자 as나 to be를 쓰거나 생략할 수 있어요. 뭐 doctor라고 할게요. 의사로 간주한다. 또는 친절하다 간주한다. 한번 오형식을 한번 써봤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의 보어. 자, 이거를 제가 수동태로 고쳐볼게요. 그럼 목적어인 힘을 주어로 보내서 주격인 he. 대명사는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격, 주어 자리에는 주격을 쓰죠. 현재 시제니까 비동사는 is, considered. 그리고 다시 한번 as나 to be는 생략할 수 있다. 써도 되고 생략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쓴다고 했을 때도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목적 보호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실제 독해에서도 그렇고 이 consider 오형식 수동태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여기서 수험생분들이 좀 이해할 게 오형식은 기본 전제가 목적어와 목적 보호는 주술 관계가 있다고 하죠. 특히 목적 보호가 명사면은 목적은 무슨 관계? 독격의 관계죠. 그가 의사인 거고. 목적 보호가 형용사면은 목적의 상태 나타내죠. 그럼 거꾸로 이 오형식을 수동태 고치면은 자, 그는 우리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에서 비동사는 조동사처럼 보고 과거분사는 동사 원형처럼 봅니다. 그래서 동사 그리고 여기는 보어 이형식처럼 봅니다. 능동태 오형식을 수동태로 고치면 이형식처럼 봐요. 특히 독해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독해 지문에서는 능동태도 많이 쓰지만 수동태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비과거분사 BPP 그 뒤에 명사가 왔을 때 헷갈려요. 이게 원래 능동태 4형식의 수동태인가? 5형식의 수동태인가? 하지만 우리가 보는 방법은 주어와의 관계죠. 그랑 의사는 동격. 아, 2형식. kind, 형용사, 주어의 상태. 이렇게 된 거죠.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도 다시 보시면요. 작품 햇닛이에요. 햇닛은 간주되었다는 거죠. 바로 비극의 한 예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 햇닛의 작품은 바로 세익스피어에서 또 쓰여졌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면 이걸 한번 분사구문 고쳐볼게요. 그러면 부사절의 주어인 햇닛과 주절의 주어인 햇닛이 같으니까 부사절의 주어인 햇닛은 삭제.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 같을 때는 분사구문 고칠 시에는 접사는 생략을 해도 되고 생략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유의할 점, 부사절의 주어와 혹시 주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는 접사는 무조건 생략해야 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생략을 했다는 거죠. 다음 동사가 지금 was considered 과거 시제, 주절의 동사도 과거 시제, 같은 시제면 비동사는 빙이 되죠. 이때 빙도 생략되죠. 그래서 정답은 considered입니다. 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럼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지금 다양한 형태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분사구문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분사구문의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도 알아야죠. 컨시더는 타동사라는 거죠. 또 세 번째, 컨시더의 오형식과 수동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는 지금 컨시더드가 맞는데 그러면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도 아셔야 합니다.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랑 같으니까 지금 안 썼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분사구문의 시제, 또 부정의 위치까지 묻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결코 쉽지가 않은 게 considering도 왠지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considering이 틀린 이유를 한번 좀 체크해보자.
만약에 저 considering을 부사절로 고치면요. 똑같이 저는 when을 써볼게요. when, had. 자, had이란 작품이 considered, 자, 고려했다는 거예요. 비극의 한 예를. 지금 틀린 문장이지만 풀었으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요 문장을 분사하고 고친 게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부사절의 주어랑 주제의 주어 같으니까 부사절의 주어는 생략. 도사도 생략할게요. 부사절의 동사인 considered와 그리고 주제의 동사인 was written이 같은 시제니까 동사 원형의 ing. 그래서 considering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첫 번째 해석이 이상하죠. 어떻게 작품의 햇릿이 뭔가를 고려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틀렸다. 일단은 해석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어요.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를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이거나 문장의 목적어이거나 일반인 주어일 때는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 경우가 아닌 경우입니다. 그때는 명사 자체를 그냥 쓴다는 거죠. 또한 분사구문의 의미사의 주어로 대명사는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출문법은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로 우리가 대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대명사임만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나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문장을 제가 분사문법만 고쳐볼게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대신 나타내죠. 그러면 지금 부사절에 동사 rains 현재지만 결국 얘는 미래입니다. if는 조건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미래 시제, 주제도 미래 시제, 같은 시제. 그러면 동사 원형에 ing를 쓰는 거죠. 그래서 rains를 rain으로 고칠 거예요. 그리고 부사절의 주어인 이가 비치주어 이시죠. 날씨, 시간, 거리, 가격, 무게일 때 쓰죠. 주절의 주어인 I랑 다르죠. 그러면 이은 생략을 절대 하면 안 되고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접속사 있잖아요. 접속사 같은 경우는 if가 지금 나왔잖아요. 자, 우리 부사절의 주어랑 주제 주어가 서로 다르잖아요. 접속사는 무조건 생략입니다. 아까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얘처럼 이렇게 같을 때는 접속사는 생략해도 되고 써도 상관없지만 쓰는 경우는 보통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하지만 지금처럼 부사절의 주어랑 주제 주어가 서로 다른 경우, 쉽게 말하면 얘는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 명사입니다. 대명사는 원래 안 되지만 입만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if 무조건 생략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경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비슷한 예문으로 만약에 내일 날씨가 좋다면 나는 난 나가겠다. 이걸 차라리 만약에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나는 나가지 않겠다. 이게 더 문맥에서 더 어울리겠네요. 그럼 이건 좀 고쳐볼게요. I'm not go out 이렇게. 그래서 비가 내일 내린다면 나는 나가지 않겠다. 내일 날씨가 좋다면 나는 나가겠다. 똑같아요. 부사절의 주어인 it과 주제의 주어인 I가 다르니까 it은 써줘야 되죠. 이게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 if는 무조건 생략한다. 시제는 갖다 봐야 돼요. 왜냐면 조건절 if니까 현재가 미래에 나타나니까. 이것도 미래니까. 그래서 it being fine tomorrow. 이런 게 기출이죠. 그럼 잠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분사구문의 의미사의 주어를 안 쓰는 경우는 그 분사구문의 의미사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이거나 문장의 목적어거나 일반인 주어인 경우는 안 쓴다. 하여튼 분사구문의 의미사의 주어를 따로 써주는 경우는 부사절의 주어랑 주제의 주어가 서로 다른 경우, 이때는 명사를 써준다는 거죠. 대명사는 이까지는 가능하고 다른 대명사는 안 된다. 이거를 보통 우리는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헷갈리냐면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는 걸 배워요.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분사구문의 의미사의 주어가 일반인인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일반인 주어를 생략해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막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배울 때 분사 파트에서 몇몇 분사들은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몇몇 분사들은 전치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몇몇 분사들은 접속사와 전치사 역할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죠. 다 기출이죠. 뭐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경우 중에서 우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providing that, provided that, supposing that, assuming that. 얘들은 다 if절 역할을 대신한다고 배우고, 정말 다양한 케이스 맞잖아요. 또 뭐 우리 양보를 나타내는 애들, 뭐 granting that, granted that, admitting that. 얘들은 이제 양보, 뭐 오유도나 도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뭐 전치사 역할을 하는 분사도 우리 배우죠. 막 뭐뭐에 관하여, 뭐 concerning, regarding, respecting, 뭐 pertaining은 전치사 to와 함께 쓴다. 얘들은 다 뭐뭐에 관하여, about 같이 쓰이고요. 양보 얕을 때는 not withstanding. 얘는 뭐뭐일지라도. 뭐 judging from. 쉽게 말하면 얘들은 의미사의 주어를 안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전치사처럼 쓰입니다. 뭐뭐으로 뭐 고려해 보건데.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자면. 나중에 접속사 according as랑 비교하죠. according to는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 오지만 according as는 접속사니까 뒤에 절이 온다. 이런 게 시험 포인트고요. 뭐 같은 표현이 뭐 depending on이 있죠. 그리고 뭐 excepting, 무엇을 제외하고. 얘들은 의미사의 주어를 안 따진다는 거죠. 시험에서 뭐 including, 무엇을 포함해서. 그럼 이게 헷갈려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분사가 접속사, 전치사 둘 다 역할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문법 시간에 보통 considering, 대절을 쓰거나 얘가 전치사 역할을 해가지고 무엇을 고려해 보건대. 대절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전치사면은 명사가 오면 됩니다. 뜻이 무엇을 고려해 보건대. 그리고 기분이라는 것도 많이 써요. 기분 대절 또는 기분 전치사로 쓰여가지고 접속사일 때는 절이 오면 되고 전치사일 때는 명사가 오면 됩니다. 얘도 무엇을 고려해 보건대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또 요 부분하고 또 많이 헷갈려요. 자,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considering. 전치사로 쓰인 considering. 요거 딱 보면은 왠지 이 문제도 이거 전치사 보면 안 되냐 그러면. 그럼 여기 명사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맞는 거 아니냐. 이때는 의미사의 주어 안 따지니까. 근데 여러분 잊지 말 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자, 비극의 한 예와 햇릿은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 바로 둘은 동격이에요. 컨시더 오형식의 수동태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 부사절의 주어인 햇릿과 주절의 주어 햇릿 같죠? 그리고 결국 보어인 비극이 예. 지금 표시를 보면 햇릿 그리고 비극의 예 그리고 주절의 햇릿 다 같은 거예요. 동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은 동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컨시더 오형식의 수동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응용 문제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해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법 문제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문법 문제는 우리가 물론 암기 파트도 있어요. 단순하게 암기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합격을 좌우하는 문법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영어 문법은 암기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신 영어 연도별 기출 풀어보면은 이제 암기 문제도 나오지만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응용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여러분들 좀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신에 문법은 지문이 짧기 때문에 빠르게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법 따로 독해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들 평상시에 문법을 공부하면서도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공부하시고 문법에 있는 예문들이나 문장들이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 이런 게 꼭 여러분들이 문법 시험을 맞추기 위해서 꼭 문제 푼다기보다는 독해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관련된 영상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